안녕하세요. 대통령 소속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다양한 정책들을 전문가와 함께 쉽게 전해드리는 정책 브릿지.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염진아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소속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중에서도 농업분과위원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한호 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기후 변화와 또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 노동인력 문제까지 그야말로 대전환의 시대가 아닐 수 없는데요. 또 이런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농업분과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그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어떤 법에 의해 가지고 설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역할이 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농업-농어촌의 어떤 그 장기적인 어떤 지속적인 발전, 그 다음에 농업-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 그리고 다원적인 기능,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한 아주 중장기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정책 방향을 제시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조류에 맞는 그 지방의 자율농종 설립과 관련돼 가지고 그것을 또 방향을 제시하고 도우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어떤 가장 주된 역할입니다. 네, 이 농업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자율농정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할을 수행하시기 위해 최근에 이 농업분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농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해온 것은 그 정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제도적인 기반들이 있습니다. 그 기반들을 좀 재정비하는데 굉장히 노력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 정책의 대상이 최소 단위, 정책 대상의 어떤 최소 단위가 경영체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개별 농업인하고 농업 경영체하고 이 구별이 잘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경영체는 뭔가 어떤 그 경영 의사결정과 책임과 권한이 발생되어지는 어떤 단위로 묶어서 그 개념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경영체의 어떤 규모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 뭐 이런 등을 해가지고 효율성을 표현했고, 또 하나는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에 대한 제도가 그 실제로 농지를 사용하는 어떤 경영체와는 분리된 채로 이렇게 좀 이 제도와 이 실제 운영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영체와 농지의 어떤 이용을 어떻게 하면 결합시켜가지고 농지가 실제적인 어떤 경영체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을 제시해왔고, 그리고 또 현실과 맞지 않는 어떤 임대차 제도, 이런 것들도 더욱더 좀 이렇게 활성화하는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뭔가 정리할 부분을 정리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중시해왔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농정의 가장 그 중요한 방향이 그 맞춤형 농정으로 나가주는 것이 중요한데, 거의 전제 조건이 농가의 개별 특성이 파악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농가별로 소득 정보가 파악이 되어야만 그게 맞는 어떤 맞춤형 농정이 수립되고 또 그것이 시행될 수 있는데, 그것이 전혀 기반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개별 농가의 소득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기초 작업들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것이 농업과 관련된 주도한 정책이라고 하면, 또 어업과 관련돼 가지고는 요즘 이 기후 변화나 뭐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양식장이 내륙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육상 양식장이라고 하는데 그 양식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신모델 같은 것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이렇게 또 제시하는 어업과 관련되는 노력도 해왔고, 그 다음 우리 그 축산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축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축산은 사료비 인상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경영비 상승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는 또 환경 규제가 굉장히 심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가축 축산 분뇨 처리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축산 분뇨가 대체로 비료화되어 가지고 저쪽에 일반 경종 농가들이 가져가서 사용하는데, 지금까지 그 이 축산 농가의 어떤 분뇨 처리를 위해 가지고는 그것을 발생시키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위주였는데, 이것을 좀 시각을 달리해 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경종 농가, 그것을 사용하는 경종 농가를 어떻게 좀 지원해 줌으로써 이 축산 분뇨 처리를 좀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좀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축순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그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떤 그 구호는 많이 있었는데 실제적인 현장에서는 좀 확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좀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어업과 축산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노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의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과 축산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2025년 올해 농업분과위원회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농업은 굉장히 지금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어떤 제가 생각하는 분야는 이 경영체 규모를 좀 키워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굉장히 영세 규모를 주된 구조로 가지고 있는 농업 경영 구조인데 경영체 규모를 확대시키고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그 규모화된 어떤 경영체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투자가 좀 이렇게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지금 현재 고민 중인데 경영체 규모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양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농업 경영체도 일반 제조업과 비슷한 어떤 법인화를 유도할까 하는 거. 이 법인화를 유도함으로써 크게 규모도 좀 이렇게 키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법인화가 됨으로써 외부 자본을 유입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법인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이 소득 신고는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소득 정보도 파악되어지고 그래서 이 법인화의 진전과 확산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떤 우리나라 농업 경영 문제를 좀 해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해가지고 금년에는 농업 법인화를 어떻게 하면은 이 확산화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농업 분야도 이제 이 다른 제조업 분야처럼 새로운 외부 자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자본 유입을 용이하게 하고 자본의 집적화를 위해 가지고 농업 금융 쪽의 어떤 그 제도 개선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새로운 금융 기법을 우리가 농업 분야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농업 법인화 문제와 농업 금융 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금년에 좀 이렇게 집중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한 올해 구체적인 구상 정책 방안까지 잘 들었습니다. 요즘 또 기후 변화가 뚜렷해지면서요, 이 농업 분야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교수님께서는 기후 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념 채소류를 중심으로 하는 과일 채소류의 어떤 공급 불안정성을 가중시켜가지고 이 식탁 물가 변동을 굉장히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가 가장 우리 국민들과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가 변동.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물가 변동은 소비자들에게는 가계 지출의 어떤 불안정성을 가져오지만 이 생산 농가들에게는 이 경영 안정을 또 위협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생산자에게는 이 경영 안정화, 소득 경영 안정화를 어떻게 하면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경험해야 될 것 같고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국내를 물론이고 해외의 어떤 공급망을 튼튼히 해가지고 농식품의 어떤 원활한 조달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장기적으로는 이 농업지대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주산지가 막 변화되듯이 국토의 어떤 농업 생산 분포 자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새로운 국토의 어떤 그 농업 지도를 새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지도에 맞는 품종도 개량하고 예를 들면 산간지대도 농업이 필요한 지역은 새롭게 어떤 농업 지도로 개발하고 등등을 해서 장기적인 어떤 국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아무리 기후변화가 닥치더라도 뭔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식량 안보는 튼튼하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대비를 우리가 기후변화 시대에 정부나 우리 국민 모두가 좀 매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기적인 대응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흐름은요, 귀농살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농업에 뛰어드는 청년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농의 유입과 정착, 또 이로 인한 농촌의 미래에 대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장 어떤
중요한 과제죠. 그래서 청년농을 잘 유입해가지고 정착시키고 또 후계농으로 개성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농 문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령농과 청년농을 연계를 잘 시켜가지고 고령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 자산들, 토지나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후계 청년농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순환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복지정책과 산업정책을 뚜렷이 구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튼튼한 복지정책을 가지고 고령농을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은퇴를 유도하고 조기 은퇴를 통해서 자산을 시장에 나오게 해서 그 자산이 바로 청년농들에게 이양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아직 우리는 지금 현재 농업 자체가 복지정책과 이 산업정책이 좀 혼재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좀 정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양측에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령농은 안심하고 자기의 농업 자산을 물려줄 수 있고, 또 청년농은 또 안심하고 그것을 잘 물려받아서 승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을 좀 이렇게 잘 정비해서 구축해 나가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농업분과 위원장으로서 전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요즘 우리 이 농업과 관련돼 가지고는 좀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게 이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자 측면에서는 튼튼한 어떤 그 소득 경영 안전망, 이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이 농가의 소득이 불안정해집니다. 이 수급이 불안정해짐으로써 오는 어떤 가격 불안정성이 소득 경영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는데, 튼튼한 소득 경영 안전망을 좀 구축하고, 그와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는 또 안정적인 가격에서 이 생활이 영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조달과 비축 문제, 이것은 국내에서의 조달뿐만 아니고 해외로부터의 어떤 조달까지 감안하는 어떤 안정적인 조달 문제, 이 두 가지 축이 우리 정부나 우리 모든 어떤 기관에서 좀 우리 지금 현재 집중해야 될 과제가 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농업과 농촌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대통령 소속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김한호 위원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들께도 농정을 더욱 가깝게 느끼는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더욱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